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미국 빅테크 아니야. 지금 투자자가 담아야 할 것. 인플레이션, 원자재 폭등 속에서 수익률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믿고 갈 만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내 자녀 계좌에 빅테크 주식들을 넣어두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 그들의 성장성, 시장 지배력을 의심하겠습니까? 마음 편히 믿고 간다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계좌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1년, 2년 짧게는 6개월, 3개월 단위로 수익률이 아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내 계좌에서 돈이 사라져서 괴롭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좌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면서 우리의 자산을 좀 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은 자산을 늘릴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투자하면 좋을까?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덜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투자 시장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제가 뉴스 기사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 오기도 했습니다.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자, 월가에서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이야기, 바로 신흥국 중국과 한국에 집중하라, 원자재 가격을 살펴라, ESG,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 이런 단어들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스 기사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12월 26일 날 달러 팔고 내년엔 여기에 투자하라라고 하면서 월가 IB에서 중국 주식과 아시아 주식에 2021년에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 수혜를 보고 있다.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원자재 등 상품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다. 자, 이런 데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비중을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성장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투자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고 ESG 관련해서 투자를 늘릴 필요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SG는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왔고 지금 시장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선 이야기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과거 3개월 수익률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 빅테크와 한국, 중국 이머징 ETF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 수익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2020년 11월 이후에 수익률 비교인데요. 자, 11월 1일 이후에 러셀 2000이 42% 수익률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한국 ETF인 EWY가 41% 수익률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밑으로 25%의 이머징 ETF EM, 자, 그 다음으로 21% 구글, 자, 그 다음으로는 중국 ETF, 그리고 그 밑으로 13.57% 수익률 기록한 S&P 500이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온 것은 이 5개가 유일했고요. 자, 그리고 빅테크 4곳,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은
지수 수익률보다 더 못한 저조한 성과를 보여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빠른 상승을 보여줬던 아마존이 하반기 들어서 특히 더 부진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 빅테크 대부분을 제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부분 이 S&P 500보다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표로 애플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국, 한국, 이머징, 러셀 2000 ETF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1월 1일 이후에 1.86%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상 거의 보합 수준으로 움직였고요. 애플은 1월 1일 이후로 마이너스 4%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자, 1월 1일 이후로 본다면은 중국 ETF가 10.1%로 상승률 1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러셀 2000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ETF는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밑으로 이머징 ETF가 자리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머징에서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중국 ETF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중국 시장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잠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뉴스 기사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로벌 큰 손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팁을 한번 찾아보는 거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자, 1월 19일 뉴스 기사입니다. 인플레 위험 피하는 최고 투자자는 과연 어디일까? 자,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S&P 500 지수 예상 밖의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빅테크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재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회복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소비재가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미국 주식을 산다면 나이키나 코닝이 유망하다. 1월 19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나이키 그러면은 대표적인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서 커지는 인플레 전망,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이 과연 무엇인가? 이 인플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은 구리, 원유, 가치주, 에너지주 등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금속 중에서는 은이 금보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줬답니다. 자, 구리가 5년 동안 왜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S&P 500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어 로켓처럼 치솟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리 원유 같은 자산이나 광산업체 주식, 에너지주 및 가치주 등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광산, 철강, 우량주 캐는 월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월가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대비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광산, 철강주 찾기에 나서고 있다. 자, 그러면서 호주, 철광석, 구리, 석탄 등을 채굴하는 광산업체, 그리고 캐나다 구리광산업체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광산, 철강주를 사라는 추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 올해 4,200을 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유가 전망이 $60인데 이것을 넘어서 $80까지도 갈 수도 있다.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국고채 금리 2%로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그 내용면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요. 자,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해진 미국 증시, 과열 경고 등이 켜졌다. 과열 논란은 1, 2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건들락이 투자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자, 기술주들이 버벅대고 있고 우리는 아시아 주식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아시아가 이제는 글로벌 증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신흥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변화는 일종의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대한 조언으로 읽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경기가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나와서 인플레이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자, 그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주, 자, 경기 회복, 가치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머징 마켓 등 좀 더 작은 시장, 가벼운 것들에게 주목을 할 필요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를 또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민감주, 소형주, 가치주 이런 것들은 한국 시장하고도 또 연결된다는 점, 앞서 우리가 수익률을 살펴봤을 때 러셀 2000과 한국 ETF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한국 시장은 작은 시장, 소형주, 이머징, 가치주와 같은 취급을 받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월 3일 날 나온 뉴스 기사, 자, ESG 관련 종목 및 펀드가 2021년에도 유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기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저평가 폐기물 처리 항공주들이 깡받을 것이다,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하면 좋을 이야기 두 가지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자, 금요 리포트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자재, 이머징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 자, 제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 영상 참고하면은 어떤 흐름, 맥락을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영상 제가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자, 강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자, 미국의 소비 증가, 인플레이션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자, 한국의 수출 증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작은 시장이고 가치주와 같은 취급을 받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자,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상품 가격 상승,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가 2020년 9월 2일 영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왜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샀나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 영상에서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상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사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표면적으로는 종합상사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원자재에 간접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를 생산하거나 광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두루 투자한 것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 수혜 및 배당 수익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있고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약 4개월 전에 워렌 버핏이 미리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다량으로 매입을 했고, 자, 그것이 지금 빛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구리, 철광석, 니켈, 리튬, 알루미늄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곡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자, 워렌 버핏 흐름을 읽고 미리 가서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에 관한 전통적 가치주 타이밍을 잡는데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워렌 버핏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미국 빅테크 좋습니다. 앞으로도 쭉 성장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머징,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장의 키워드를 주목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뭔데? 테슬라는 빅테크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테슬라는 ESG,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장이다. 테슬라는 별개로 생각하자.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증시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수익률 면에서 빅테크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 테슬라는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쩌면 이머징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모두 이머징 마켓에 포함된 주식입니다. 항상 신문, 뉴스, 그리고 증권가의 이야기를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BBIG 대신 VVIG가 뜬다라고 하면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이게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1년 주도주로 이렇게 지금 7개 종목이 제시된 바 있는데, 자, 7개 종목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하나솔루션 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 한번 재미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